안녕하세요. 기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시간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봅시다입니다. 교과서는 42쪽부터 46쪽입니다. 먼저 강수량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강수량이 뭔가요? 강수량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뭐 있어요? 비, 눈, 뭐 우박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강수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강우량이라고 있습니다. 강우량. 강우량은 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 우자 써서 강우량. 강수량은 비, 눈 등등을 다 합쳐서 강수량. 물 숫자 써가지고 이 두 가지 차이 여러분들 알고 가시고요.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오나요? 네, 당연히 여름에 많이 오죠. 여름에 왜 많이 옵니까? 여름에는 이제 태풍도 오고 뭐 장마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그 강수량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계절별, 지역별 특징. 자, 계절별로는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다를까? 서울이랑 저 북쪽이랑 저 남쪽에 있는 뭐 제주도 아니면 울릉도. 자,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적으로는 또 어떻게 다를까? 어떤 것이 영향을 줘서 또 이렇게 강수량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 기온을 알아볼 때도 지역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달랐죠? 강수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강수량도 계절별로 다르고 또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별로 다르다.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뭐 옷이라든지 뭐 집의 형태, 비나 눈이 적게 오고 많이 오는 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색깔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이 880mm니까 평균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년 내내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1300mm가 오는 것이 아니죠. 지도를 보면 지역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적게 오는 지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범례를 보면 색깔로 알 수가 있죠. 옅은 하늘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짙어질수록 강수량이 많은 것이고요. 갈색으로 변할수록 강수량이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북쪽 지방은 색깔이 갈색이 많습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올수록 색깔이 진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원산, 인천을 지나서 서울은 주변보다 좀 많이 오네요. 여기는 좀 주변보다 많이 옵니다. 그죠? 강릉은 더 많이 오고 이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남해 지방부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1400mm냐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이잖아요. 즉 비가 평균보다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냐? 라는 곳을 찾아볼게요. 1400 이상. 네, 남해지방이랑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그 다음 1600mm 이상. 네, 남해에 집중되어 있는 거 보이죠? 강릉 지방은 특이하게도 1600mm 이상 오고요. 1800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 강릉 지방이랑 제주도 서귀포 지역이 이제 1800mm 이상 오는 지역이고 반대로 1000mm 미만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는 지역 한번 찾아볼게요.
북쪽, 평양, 해주를 포함한 북쪽 지방, 중강진, 청진을 포함한 이제 함경도 지방이죠, 이쪽이. 이쪽은 800mm 미만이에요. 그래서 북쪽이랑 남쪽이랑 비교했을 때, 뭐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300mm가 온다고 하지만, 북쪽은 800mm도 안 오는 지역이 있고, 남쪽은 1800mm 이상 오는 지역도 있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첫 번째, 뭐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북쪽 지방, 그러니까 북한 지역은 비가 적게 오고 우리 남쪽 지방, 남한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북부 지방에는 비가 적게 오고 남부 지방에는 많이 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 경상도, 그러니까 북쪽이고 남쪽인데, 남쪽에 비가 많이 옵니까? 일단 태풍이 어디서 올라와요? 태풍이 막 여기서 옵니까? 아니죠. 태풍이 이제 일단 이제 남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풍이 막 남쪽을 많이 지나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남쪽에 많이 오고, 남쪽에 비를 다 뿌리고 여기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와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장마철에 있죠. 장마전선이 어디에서 많이 형성되냐면 이 남쪽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남쪽에서. 장마전선이라는 게 뭐예요? 북쪽에서 오는 공기랑 남쪽에서 오는 공기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건데, 보통은 북쪽에서보다 남쪽에서 이렇게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남쪽에서 많이 온다. 북쪽은 또 유유. 자, 이런 이유로 북쪽보다 남쪽이 더 비가 많이 오고요. 이제는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강진, 서울, 울릉도, 서귀포 이 네 가지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중강진. 이거 크게 더 못 키우나? 너무 작은데?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중강진의 강수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강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일 많은 월이 언제예요? 제일 많이 오는 날이 7월인데 7월도 고작 200mm도 안 옵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옆에 서울이 나왔는데 서울은 어때요? 7월에 400mm 정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강진이랑 서울이 제일 많이 오는 월에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6, 7, 8월에 이만큼밖에 안 와. 서울은 이만큼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강수량 자체가 적다. 겨울에 보세요, 겨울. 겨울에 거의 옵니까? 12월부터 1, 2, 3월 겨울에 와요? 거의 안 오죠. 그런데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 많이 오는 여름에 비해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많이 안 오죠. 비나 눈이 많이 안 오죠. 그래서 중강진이랑 서울은 서울이 비가 더 많이 오긴 하지만 어떤 그 오는 양상은 비슷하다. 그 양상이 뭐냐? 겨울에는 적게 오고 여름에는 많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양상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중강진이랑 서울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도를 보면 서울 여기 있고요. 중강진 여기 있고요. 여기 둘 다 어디예요? 내륙이죠, 내륙입니다. 땅 안에 있는 지역이고. 자, 이어서 울릉도랑 서귀포. 울릉도와 서귀포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울릉도랑 서귀포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입니다, 바다. 해안. 강릉도 포함해볼까요? 강릉. 이렇게 해서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내륙과 해안, 즉 땅 쪽과 해안 쪽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서귀포 한번 볼까요? 서귀포도 겨울에는 적게 오고 여름에는 많이 오는 그 경향은 있지만 중강진과 서울에 비해 어땠습니까? 겨울에도 꽤나 와요. 11월부터 12월, 1, 2월. 여름보다는 적게 오지만 중강진이랑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겨울에도 꽤 옵니다. 그죠? 울릉도는 어때요? 울릉도는 봄 쪽
봄이랑 가을 정도에 좀 안 오고 1년 내내 비슷하게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울릉도는 겨울에도 이렇게 강수량이 많다는 거는 울릉도는 겨울에 뭐가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눈. 그죠?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중강진, 서울, 그리고 서귀포, 울릉도, 즉 내륙과 해안지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온다? 어디가 더 많이 온다? 네, 해안지방이 더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릉, 울릉도, 서귀포. 그리고 이 남해 요지방도 다 해안 아니겠습니까? 남해 요지방. 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두 번째, 내륙보다 해안지방에 비가 더 많이 온다. 거기다 추가해서 울릉도는 여기 봤듯이 겨울에도 강수량이 높은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적응했을까? 교과서 44쪽. 일단 뭐가 있을까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저수지는 왜 만듭니까? 자,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된다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봄, 가을에 안 와요. 그런데 우리 농사 지려면 물이 언제 필요하죠? 봄에 필요하죠, 봄. 봄에 이제 모 심고 물 대야 되는데 봄에는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봄에다 썼다. 디지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저수지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쓸데없이 기네요. 네. 저수지 여러분들 뭐 지나다니면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빠랑 낚시를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저수지 사진도 있네요, 이렇게. 물을 딱 모아놓은 거 보이죠? 자, 물이 지금 저수지를 어디다 만들어 놨습니까? 논 가운데다 딱 만들어 놨잖아요. 여차하면은 물을 갖다 대려고. 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저수지의 모습이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뭐가 있냐면 터도듬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터도듬집의 모습인데, 자, 말 그대로 지금 높이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땅보다 이만큼 높게 지었죠? 이만큼 높게 지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높게 지었을까요? 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물이 넘쳐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집 자체를 높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네, 높이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터도듬집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살았다. 자, 영상 볼까요? 그 다음 울릉도에는 겨울에 뭐가 많이 온다고 그랬죠? 네,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대기라고 하는데, 자, 우대기라는 건 이렇게 집 밖에다가 지프로 외벽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뭐를 막기 위해서? 눈을 막기 위해서. 자, 영상 볼까요? 눈과 바람이 많은 울릉도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야 했을 겁니다.
본체의 벽 바깥쪽에 기둥을 세우고 억새나 옥수수대를 엮어 별도의 벽인 우대기를 설치한 전통 가옥 투막집. 햇빛과 비, 눈과 바람에 맞서온 울릉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너무 기네요. 그러니까 우대기라는 걸 밖에 설치해서 눈이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설피. 설피라는 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이제 눈 위를 걸어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신에다가 덧대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것도 영상 볼까요? 먼저 설피에다 신발을 덧대어 신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설피를 신으면 눈산 위에서도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이제 저수지랑 터도듬집이라는 게 있었고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우대기, 울릉도 같은 곳, 우대기,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도 많이 와요. 그때는 설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 문제 좀 풀어볼까요? 공부한 거. 1번,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 다르지 않은 거. 1번,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다. 아까 설명했죠. 그쵸? 2번,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어땠습니까? 여름에는 많이 오고 겨울에는 적게 오죠. 3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그쵸? 우리나라는 북쪽은 적게 오고 남쪽은 많이 오고 또 해안 지방은 또 많이 오고 내륙은 적게 오고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4번,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 자, 우리나라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은 편이었나요? 아까 그 교과서에서 봤듯이 세계 평균은 880mm 정도, 우리나라는 1300mm.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가 적은 곳은 아니다. 단지 이제 여름에 집중돼서 그렇지 양 자체가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 자,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크다. 그러면 이걸 알려면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 이 차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차이. 서울은 요만큼이나 나요. 요만큼. 그죠? 중강지는 어때요? 중강지는 요 정도. 서울의 절반 정도. 그죠? 요 정도. 울릉도는요. 울릉도는 여기서 한 요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없다. 제일 큰 지역 어딘가요? 서울이 되겠죠. 그죠? 어디가 됩니까? 서울. 다음, 겨울에도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 여기는 울릉도. 1월달을 보면 되죠. 12월, 1월. 네, 100mm 이상 많이 옵니다. 네. 3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는 집에 물이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집터를 주변보다 높여서 뭐를 졌다? 도둠집. 그죠? 집터. 터가 도둠. 높이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도둠집.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45쪽에 기후 그래프 읽기. 요거를 한번 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45쪽에 보면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이랑 서귀포. 일단 세로축이 기온이고 가로축이 1월부터 10월까지 월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강수량이고요. 요 꺾은 선은 기온이에요. 기온. 마찬가지 서귀포도 나와 있고요. 모습을 쭉 보고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먼저 서울과 서귀포 중 1월에 더 따뜻한 지역 뭘 보면 돼요?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되죠. 1월에 요거를 읽으면 되죠. 요거를 읽으면 되는데 어디가 더 높습니까? 1월 달에.
네, 서귀포는 5도가 넘습니다. 그죠? 한 6, 7도 정도, 6도에서 7도. 하지만 서울은 영하입니다. 영하 한 2도에서 3도 사이. 어디가 더 따뜻해요? 서귀포가 더 따뜻하죠. 서귀포가 더 따뜻하고. 자, 서울과 서귀포 중 연중 기온 변화가 더 작은 지역. 자, 온도의 편차가 적은 지역이 어딘가요? 서울은 지금 7, 8월이 빠져 있는데, 자, 서울과 서귀포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아까 이제 비어 있었던 그 6, 7, 8월인데, 여름철에는 서울이 20도가 넘죠. 6월 한 2도, 7월은 25도, 8월은 25도가 더 넘어요. 근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6월에는 조금 덜 더운데 7, 8월을 가면 서울보다 더 온도가 높습니다. 겨울철, 서울은 겨울에는 이제 거의 0도에서 영하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서귀포는 네, 제일 추워도 한 7도 정도죠.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서귀포가 훨씬 따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서귀포가 서울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강수량, 서울은 7, 8월에 이제 집중이 되고, 서귀포는 비슷하게 갑니다. 여름에. 이제 서울이나 서귀포나 여름에 많이 오지만, 서울은 이제 7, 8월에 장마철이나 이때 집중되는 반면, 서귀포는 거의 비슷하게 온다. 겨울을 한번 봅시다. 겨울에는 이제 서울은 비가 별로 안 와요. 20mm 남짓. 하지만 서귀포는 어때요? 서울에 비교하면 거의 2~3배 이상 많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서귀포 중 연중 기온 변화가 적은 지역 어딘가요? 서울이랑 서귀포 중에. 서울은 가장 높을 때가 몇 도예요? 7, 8월. 찍어봅시다, 여기에. 자, 24.9도야. 7, 8, 요 정도. 그 다음에 25.7. 요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서귀포는 11월, 12월. 서귀포는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기온 14.1도, 11월 14.1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다음 12월 9.3도.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온 변화가 그 작은 지역을 알아보려면 제일 높을 때와 제일 낮을 때를 비교해 보면 되죠. 얘는 서울은 요만큼의 차이가 있고, 서귀포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한 요 정도 차이밖에 없다. 강수량은 아까 이제 알아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도 그리고 또 그래프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인데 46쪽에 보면 일기예보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장차 기상캐스터가 꾸민 친구 있습니까? 기상캐스터가 매일매일 날씨를 알려주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상캐스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46쪽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오늘 일기예보를 할 대본을 한번 채워보는데, 자, 기상캐스터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입니다. 연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계절은 언제일까요, 지금? 겨울이겠죠, 겨울. 그럼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한파가 겨울 맞습니다.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괄호 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 자, 겨울에는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어느 쪽에서 동서남북 중에 저 북쪽?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서쪽, 뭐 북서쪽, 북쪽 다 됩니다. 북서쪽에서 무슨 바람? 차고 건조한 바람. 그죠? 바람이 불어와 몹시 추운 하루가 되겠는데요. 춘천 지역은 기온이 춘천 몇 도입니까? 봅시다. 영하 7도네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엄청 춥네. 외출하실 때 여러분들 겨울에 외출할 때 추울 때 뭐 입어요?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목도리?
목도리. 자, 목도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반면 강릉 지역은 뭐와 뭐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강릉은 왜 다른 지역보다 겨울에 덜 춥다? 뭐 때문에? 태백산맥이 뭘 막아준다? 그 북서 쪽에서 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준다. 방어막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뭐가 있다? 동해 바다가 있다. 겨울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더 따뜻하죠. 그쵸? 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거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작년에 이미 배운 거니까. 동해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인다. 울릉도는 올겨울에도 여전히 뭐가 많이 온다? 울릉도는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이 와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눈이 많이 온다. 선생님은 눈 별로 안 좋아해요? 크면 알아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눈이 싫어진다. 이거는 어른이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동심을 깨나? 눈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으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빈칸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채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길어졌네요, 설명이.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